삽입정렬 알고리즘은 숫자가 적혀져 있는 카드를 섞은 다음에 바닥에 한 장씩 내려놓고 이 카드의 숫자를 서로 비교해 나가면서 정렬하는 과정과 동일해요. 아래와 같이 10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배열이 주어졌을 때 이 배열에 대해서 삽입정렬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정렬 알고리즘의 시작은 1번째 요소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1번째 요소를 읽어서 이전에 나온 요소와 비교를 해요. 현재는 서로 자리 바꿈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유지. 두 번째 방법은 2번째 요소에 있는 4를 읽어들여와 앞에 있는 두 개의 요소와 비교를 합니다. 자, 4가 56보다 더 작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이 큰 값을 4가 위치한 이 위치로 기록을 하게 돼요. 자리 바꿈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번째 요소 34. 이것 또한 4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34를 읽어와서 요 1번째 요소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앞에 요소가 없을 경우에 이 4는 0번째 요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4, 34, 56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요소를 읽어들여 와서 앞에 있는 세 개의 요소와 비교를 수행을 합니다. 읽어드린 10이라는 값이 56보다 더 작습니다. 그럼 56은 요 10이 있던 자리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34와 비교를 합니다. 10이 더 작아요. 그럼 34도 요 앞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0번째 요소 4와 비교를 합니다. 10이 더 커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10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77, 즉 네 번째 요소를 읽어들여 와서 앞에 있는 네 개의 요소와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정렬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삽입정렬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를 읽어드려서 앞에 있는 요소와 비교를 하게 돼요. 자, 이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와 6. 자, 이것을 5가 선택이 됐습니다. 읽어드려 와서 자리 바꿈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3을 대상으로 읽어드려 와서 앞에 있는 두 개의 요소와 비교를 해서 자리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 1을 읽어와서 앞에 있는 세 개의 요소와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 8을 읽어와서 앞에 있는 요소와 비교를, 그 다음에 7 읽어들여 와서 자리 바꿈. 이와 같은 과정으로 삽입정렬 알고리즘이 적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에 해당되는 요소의 값 4를 읽어옵니다. 이것을 앞부분에 있는 요소들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요소들이 더 크면 지금과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작으면 그 위치에 삽입이 됩니다. 자, 이것을 코드와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코드들은 이전에 나와 있던 거고, 다음과 같이 정렬된 배열이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삽입정렬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정렬 알고리즘은 insert sort, 이 모드들을 호출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데이터 앞에 있는 이 배열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입니다. 이것을 insert sort가 호출되면서 인수로 전달된 요 데이터, 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배열 객체 밸류수 참조 변수도 함께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폼은 안으로 들어가요. next 1부터 시작을 합니다.
value의 next 1, 27이죠. 요거를 읽어옵니다. 그를 insert에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next 1, move item 1. move item은 0보다 크다. 참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 논리 연산자 오른편에 있는 것. move item 1. 1 빼기 1은 0. 따라서 value의 0번째 있는 요소를 읽어옵니다. 12죠. 12 insert 27보다 크다. 거짓말입니다. 복합 논리 연산자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왼쪽이 거짓이라서 화일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8번째 줄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insert 27입니다. 27을 어디에 저장하냐면은 value의 move item 1이죠. 여기에 저장합니다. 27을 1번째 요소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27이 있던 위치에 다시 27이 기록이 됩니다. 프린트 패스는 이전 예제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xt가 1에서 2가 됩니다. 2. 자, 이거는 다 지우고 next가 2인 경우 value의 next 2 36입니다. 36을 읽어서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next 현재 2라고 했습니다. 2 move 아이템도 2. 앞부분 참. 뒷부분을 볼까요? 여기에 move 아이템 2입니다. 2 빼기 1은 1. value의 1번째에 있는 요소 27입니다. 27을 읽어와요. insert 36. 자, 이 표현식은 거짓이 되는 거죠. 따라서 화일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8번째 줄로 옵니다. insert 36입니다. 이것을 읽어서 move 아이템 2번째 요소에 기록을 해요. 2번째 요소 현재 36이 들어가 있는데 36을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next가 하나 더 증가돼서 3이 됩니다. 또 다시 지워보고 해볼까요? 3. value의 세 번째 요소 28입니다. 이것을 읽어서 insert에 기록을 해요. 28. next 3이죠. move 아이템도 3이 될 겁니다. 자, 화일문 안으로 들어가서 위쪽 부분 참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볼까요? 3 빼기 1은 2. value의 2번째 요소를 읽어옵니다. 36이죠. 36. insert 28. 36은 28보다 크다. 참입니다. 왼편도 참, 오른편도 참. AND 조건이기 때문에 이 헤드에 있는 조건식은 참이 되는 거죠. 화일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move 아이템 뭐죠? 3입니다. 3 빼기 1은 2. value의 2번째 요소를 읽어옵니다. 36이죠. 36. value의 move 아이템 세 번째 요소 요 위치에 저장을 하게 돼요. 36을 읽어서 여기에 세 번째 요소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8은 더 이상 없고 36이 기록이 될 겁니다. 44번째 줄에서 수행된 결과예요. 그 다음에 move 아이템 뭐죠? 3. 거기에 하나를 감소시키면 2. 자, move 아이템은 이제는 2가 됐습니다. 자, 화일문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2는 0보다 크다 참.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볼까요? move 아이템 2입니다. 2 빼기 1은 1. 1번째 요소 읽어옵니다. 27. 따라서 여기는 27이 될 거예요. insert 28입니다. 27은 28보다 크다? 거짓말. 바로 빠져나옵니다. insert 28입니다. 여기 있는 값. 그 다음에 move 아이템 얼마죠? 하나 감소된 2가 됩니다. 2. 자, 28을 읽어서 move 아이템 2번째 위치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번째 28이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28.
자, 그 다음에 넥스트가 이젠 4가 될 거예요. 하나 더 증가돼서 4가 될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4가 되고 여기는 28 그리고 36입니다. 36.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밸류의 넥스트 네 번째 위소 값을 읽어옵니다. 33. 33. 따라서 인서트는 33이 될 거예요. 넥스트 무브 아이템도 4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무브 아이템 0보다 크다. 참.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무브 아이템 4입니다. 4 빼기 1은 3. 밸류의 세 번째 요소 36이죠. 36을 읽어와요. 인서트 33. 36은 33보다 크다? 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브 아이템 4요. 4 빼기 1은 3. 세 번째 요소를 읽어옵니다. 세 번째 요소 36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36을 무브 아이템 4, 이 위치에 저장을 하게 돼요. 저장. 자, 36을 네 번째 요소에 전달합니다. 여기 네 번째 요소, 여기에 36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브 아이템 하나를 뺍니다. 4에서 하나를 빼면 3이 되겠죠. 다시 올라와요. 3은 0보다 크다 참. 3 빼기 1은 2. 이 번째 요소의 값을 읽어옵니다. 28이죠. 그러면은 이 값은 28. 인서트 얼마인가요? 33. 28은 33보다 크다. 거짓입니다. 그럼 빠져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서트 33 읽어와서 무브 아이템 3 요 위치에 저장을 해요. 3은 여기죠. 3. 거기에 33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인서트에 있던 33을 읽어와서 요 위치에 저장.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33이 됩니다. 33.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12, 27, 28, 33, 36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뒷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진행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1번째 요소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 별 표시는 현재 반복이 진행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비교,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을 해서 또 앞에 있는 것과 비교, 그 다음에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정렬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설명된 내용을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랜덤과 그리고 임의의 난수를 생성하는 부분,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직접 배열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부분 브레이크 포인트를 둘 거예요. 자, 우선 앞부분은 비슷한 거니까 생략을 하고 19번째 줄, 실제 삽입 정렬 알고리즘이 적용된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정렬된 이후, 그리고 인서트 소트, 호출된 메소드입니다. 포문의 제일 첫 부분, 그리고 포문의 끝부분, 그리고 메소드가 종료되는 끝부분, 그리고 이 안에서 화일문, 그리고 화일문 안에 들어간 부분, 그리고 끝부분, 그리고 요 부분, 요 이전까지 수행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전에 설명된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할 거예요. F5를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5. 자, 화면을 좀 더 키워보고, 현재 출력된 이 결과는 여기에 있는 라이트 라인에서 수행된 결과입니다. 이제는 이 배열을 갖고 인서트 소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F5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지점으로 왔어요. 넥스트가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째 요소의 값을 읽어와요. 27이 되겠죠. 그것을 읽어와서 인서트에 잠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F5. 그럼 인서트는 27이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27. move 아이템 next에 1이라는 값을 읽어와서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move 아이템 1. 그 다음에 파일 헤드로 들어가서 조건식을 판단합니다. 앞부분은 참, 뒷부분. move 아이템 현재 1입니다. 1에서 1을 빼면 0. 0번째 밸류의 요소에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0번째 요소 12가 되겠죠. 12는 27보다 크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화일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40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인서트에 있는 27이라는 값, 그것을 현재 move 아이템 1번째 요소에 기록을 합니다. 즉 27이 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F5. 자, 12, 27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이 됐던 것은 27이 있는 1번째 요소. 그래서 여기 별 표시를 하게 된 거죠. 자, 두 개가 정렬됐습니다. 0번째와 1번째. 이제 다시 한번 폼으로 돌아갑니다. 넥스트가 이젠 1에서 2가 될 겁니다. F5. 자, 여기에 보는 것처럼 2가 됐죠. 여기에 2가 된 것을 빨간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넥스트 2에 해당되는 값 뭐죠? 36입니다. 이거를 읽어와서 인서트에 잠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자, F5. 그러면 인서트가 36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파일의 헤드에 조건식을 판단합니다. 여기에 move 아이템 2죠. 2 빼기 1은 1. 1번째 요소를 읽어옵니다. 1번째 27이 될 겁니다. 27은 인서트, 즉 36보다 크다. 거짓말. 그러면 39번째 줄을 가서 인서트에 36을 읽어서 move 아이템 2번째에 기록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 마냥 마찬가지로 36이 기록되어 있는 2번째 요소에 그냥 36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 거죠.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F5. 자, 다시 한번 F5. 그러면 여기까지 정렬이 됐습니다. 이제 넥스트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3을 만들어 봅시다. F5. 자, 여기 보이는 것 마냥 3이 됐죠. 아랫부분 3. 자, 이 부분으로 가서 현재 세 번째 있는 요소를 읽어와서 인서트에 잠시 보관합니다. 28이죠. 자, F5.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인서트에는 28이 들어가 있습니다. 28.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을 판단합니다. move 아이템 3이에요. 3. 3 빼기 1은 2. 2번째 요소를 읽어옵니다. 0, 1, 2. 36을 읽어오죠. 36은 인서트 28보다 크다. 참입니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move 아이템 3 빼기 1은 2. 2번째 요소의 값을 읽어와요. 2번째 요소 0, 1, 2. 36이 되겠죠. 36을 move 아이템 세 번째 요소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28이 있는 이 자리에 36이 기록이 될 거예요. 자, 볼까요? F5.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36이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5를 한 번 더 눌러보면은 그 다음에는 move 아이템 얼마인가요? 현재 2를 뺐기 때문에 3이 되는 거죠. 3 빼기 1은 2. 다음에는 2번째 요소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각각의 값들이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고 다음에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 이동되는 과정들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넥스트가 이젠 4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판단, 또 보고 숫자 값이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동. 자, 숫자 값이 계속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배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전에 여기 next, insert, move 아이템이 어떤 숫자 값으로 변경되고 있는지 이거를 잘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삽입정렬 알고리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합정렬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병합정렬 알고리즘은 메소드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재기적 호출을 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구현은 매우 복잡해요. 그렇지만 성능, 즉 효율성 측면에서는 앞에 나와 있던 3개의 알고리즘에 비해 우수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병합정렬 알고리즘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분할 과정, 그 다음에 정렬 과정, 그 다음에는 병합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신입생들이 입학을 했어요. 그 신입생들을 단과대역별로 분할을 합니다. 단과대역 내에서는 또 학과별로 분할을 할 거예요. 학과 내에서는 지도교수별로 신입생들을 분할을 합니다. 그럼 지도교수가 맡은 신입생들을 정렬을 해요. 물론 학과 내의 다른 교수님도 지도교수를 맡은 신입생들을 정렬을 하게 될 겁니다. 각각의 지도교수가 정렬이 이루어진 신입생들, 이것을 학과별로 병합하는 과정을 수행을 해요. 학과에서 병합이 된 것, 정렬된 상태에서 병합된 것, 이것을 갖고 다른 학과와 병합하고 정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단과대학별로 또 정렬을 하고 병합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주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정렬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병합정렬 알고리즘은 분할 과정, 그리고 정렬 과정, 그리고 병합 과정을 통해서 최종 정렬된 배열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배열의 요소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제일 끝단에 있는 분할된 하위 배열은 한 개만 남아있겠죠. 자, 이 과정에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기적 호출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할된 하위 배열, 제일 끝단에 있는 것, 이것을 기반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8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배열이 있습니다. 병합정렬 알고리즘에서는 이 8개를 우선 4개의 하위 배열로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하위 배열들을 또다시 2개의 하위 배열로 또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개의 배열을 갖고 있는, 한 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로 최종적으로 분할을 해요. 자, 이 과정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배열 4개, 2개 각각의 것들을 하고 마지막에 한 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로 분할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각각에 있는 이 배열, 요소 한 개를 갖고 있는 것, 이거를 기반 케이스라고 합니다. 분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정렬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자, 우선 이쪽에 있는 하위 배열을 대상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위 배열을 대상으로 정렬을 하고, 또 마찬가지. 자, 이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위 배열을 갖고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위 배열을 갖고 또 정렬을 합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2개씩 갖고 서로 정렬이 돼요. 자, 이 상태가 끝나면은 또다시 이 2개의 하위 배열을 갖고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2개를 갖고 또 정렬을 수행해요. 자, 정렬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있는 것과 가장 첫 번째 있는 것, 이거를 비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는 한 가지씩 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선 하위 배열 각각이 0번째 있는 요소를 갖고 서로 비교를 해요. 이때 2가 더 작기 때문에 2를 먼저 배치를 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7과 8과 그리고 오른편에 4가 남아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있는 걸 갖고 또 서로 비교를 합니다. 자, 2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7, 8 그리고 4입니다. 각 배열에 있는 0번째 요소 4와 7이 되겠죠.
이거를 또 비교를 합니다. 4가 더 작으면 이쪽으로 오고 이제 나머지 7과 8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개의 하위 배열을 또 병합하는 과정을 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 하위 배열의 0번째 요소를 대상으로 병합을 하게 됩니다. 자, 0번째 요소 1과 그리고 2가 되겠죠. 자, 비교를 했을 때 1이 더 작기 때문에 2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각 하위 배열의 0번째 요소 3과 2를 비교를 합니다. 이때는 2가 작기 때문에 2를 빼와서 이쪽에 배치를 할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하위 배열 0번째 요소가 뭔가요? 3과 4겠죠. 자, 이를 비교로 해갖고 작은 거를 요 다음번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0번째 요소 5와 4를 비교를 하겠죠. 그럼 4가 나와서 이쪽에 배치될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각 하위 배열의 0번째 요소 5와 7이 될 겁니다. 그럼 5가 빠져나와서 이쪽에 붙겠죠. 그 다음에 6과 7을 비교를 합니다. 6이 더 작죠. 6이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 다음에 7과 8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처음에 입력된 배열을 둘로 나누고 또 둘로 나눠진 하위 배열을 또다시 둘로 나누고 또다시 마지막에 한 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까지 나누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각각의 하위 배열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비교할 때는 하위 배열의 0번째 요소끼리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 작업, 즉 병합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렬된 배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배열이 있습니다. 각 요소는 5, 2, 1, 3, 4 이 값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배열을 두 조각의 하위 배열로 나누는 과정을 합니다. 그럼 왼쪽에 2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하위 배열, 오른쪽에는 3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하위 배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하위 배열을 또다시 하나의 요소를 갖고 있는 하위 배열로 나누게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모두가 분할된 이후 각각의 분할된 하위 배열을 갖고 서로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합니다. 5와 2를 비교를 해요. 5와 2. 2가 앞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자리바꿈을 하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3개, 이것은 정렬된 상태로 현재 존재를 하네요. 자, 이제는 여기에 있는 하위 배열과 여기에 있는 하위 배열을 비교를 해서 병합을 합니다. 자, 병합하는 과정. 우선 각 하위 배열에 있는 요소 가운데 0번째 요소끼리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2와 2를 비교를 하죠. 각각의 하위 배열에 있는 0번째 요소끼리 비교를 했을 때 이쪽에 있는 하위 배열이 더 작습니다. 그럼 합치게 되죠. 얘가 빠져나와서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 2개씩이죠. 2와 5 그리고 3과 4입니다. 각 하위 배열의 0번째 요소끼리 또 비교를 해요. 2와 3을 비교해요. 2가 더 작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위 배열에 있는 값이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치하고 난 이후에는 배열 속에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하위 배열은 1개만 남아있고 오른쪽에 있는 하위 배열은 2개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걸 갖고 또 비교를 해서 병합을 합니다. 0번째 요소 5와 여기 있는 0번째 요소 3을 비교해요. 3이 더 작죠. 그러면 이 하위 배열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왼편 하위 배열에 1개, 오른편 하위 배열에 1개만 남아있습니다. 각각의 0번째 요소를 비교를 해줘. 4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배치가 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5가 이쪽에 배치돼서 최종적으로 정렬된 형태의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